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0이름의 그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후반부 조금을 남겨두고 공부를 마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0이름의 후반부를 공부하고 두 번째로 하도 낙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0이름을 공부하는데 10이름의 마지막 구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제조림해요. 우이로다. 우이해요. 정정방방이로다. 정정방방해요. 호호무량이로다. 후반부 남아있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제조림해요. 비출조자와 이말임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에는 하느님을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하느님이죠. 자, 그래서 하늘이 비출조자 이말임자입니다. 상제가 임해가지고 비춘다, 하늘이 임해가지고 비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자 세상에 비춰진다는 얘기고 하늘의 뜻이 공간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대로 한다면은 상제께서 임해가지고 비춥니다. 상제께서 만물을 갖다가 지배하는 조물주로서의 하느님이 임해가지고 하늘의 뜻이 임해서 온 세상을 갖다가 비춥니다. 이게 후천의 세상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이로다. 오조사 우자에 마리얼 이자입니다. 오조사 우자에 마리얼 이자인데 여기서는 자, 기쁠 우자로 읽어주시고 즐거울 이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장자 응제양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울 와자입니다. 이때 이 서자는 천천히 서자입니다. 천천히 서자인데 조용할 서자로도 읽고 편안할 서자로도 있는데 여기서는 편안할 서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다는 것은 누우면 편안하기가 그지없다라는 뜻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응제양편의 이 구절을 그래서 그 누우면 그지없이 편안하고 깨우칠 각자입니다. 그 깨우치게 되면 자, 기각 우우라. 이 우우라는 말이 여기 고전에서 찾는다면은 장자 응제양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 이 우자가 바로 자 기쁠 우자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우자로 읽어서 저희들도 정력에서도 우자가 기쁠 우자고 말미암을 이자는 즐거울 이자로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문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을 보시면 상제께서 임해가지고 비추시니 기쁘고 자 즐겁다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즐거움 이로다 강조를 한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성인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상제께서 임해가지고 그 덕화를 갖다가 베풀고 비추게 되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기쁘고 기쁘며 즐겁고 즐거움이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이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우자를 자, 기쁠 우자로 읽어주시고 말미암을 이자는 즐거울 이자로 읽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앞에 구절의 내용을. 그래서 우이로다 우이해요. 기쁘고 즐거움이요. 또 기쁘고 기쁘고 즐겁고 즐거움이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정방방이로다. 발을 정자에 모방자입니다. 반듯할 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자, 생활기록부에 행동이 방정하다. 자, 그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정하다의 정정방방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요. 그 기쁘고 즐거움인데 상제께서 임해가지고 비추기 때문에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 즐겁고 기쁨이요 정정방방이로다. 그래서 바르고 반듯함이로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정방방이로다. 정정방방해요. 바르고 방정함이요. 바르고 방정함이요 호무량이로다. 좋을 호자입니다. 좋고 좋은 것이 없을 무자에다가 헤아릴 양자라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한량이 없다. 다른 말로 지경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좋고 좋음이 왜 한량이 없겠습니까? 상제께서 임해가지고 비추시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 기쁘고 즐거움은 바르고 방정하고 그래서 자 호호무량이로다. 이래서 좋고 좋음이 한량이 없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후천의 세상이 되면 상제 조림해요. 상제께서 자 임해 가지고 비추신다. 하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게 되고 좋은 것이 한량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후천의 세상이죠. 그래서 하도 십수의 세상, 정력계도의 세상, 자 금화정력의 세상이 바로 호무량의 세상이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열애불이 와서 자 중생들의 업장을 갖다가 다 면해주고 자 좋은 세상을 만들고 또 맑고 청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유리의 세계다 이렇게 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다가 유리의 세계라고 자 설명하기도 하고 호무량이로다. 유학적인 표현으로는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좋음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은 상제께서 임함을 참비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력 11엄의 후반부 내용이 바로 상제께서 임하고 하늘의 뜻이 임해가지고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을 찬미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각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조림 우이여. 그래서 상제께서 임하시어 덕화를 비추니까 덕화를 비추니 하늘의 뜻이 비춰지니 자 기쁠 우자에 즐거울 이자다. 그래서 즐겁고 즐겁고 기쁘고 기쁘다라는 뜻이 되겠죠.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다. 그러고 달리 말하면 그 기쁨이 지경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 호호무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고 두 번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이해요.
정정방방이로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비춰지고 상제께서 직접 임하셔서 덕화를 베푸니까 자, 사람들은 저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정당하고 방정하다는 겁니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정방방하다. 하늘이 직접 섭리하는데 틀린 게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정방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정방방은 호호무량이라 하늘의 섭리가 정당하고 방대하니 상제께서 직접 임하셔서 뜻을 비추는 것이 자, 정당하고 방대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한량이 없다. 지경이 없게 된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세상이 변해가지고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고 11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을유새 해세자죠. 을유새 개미월 을미일 28에 불초자 기망은 건봉서하노라. 자, 을유새, 을유년이죠. 을유년 개미월 을미일 자 28에 불초자 김항이 일부 선생이 상가을 건자 밭들봉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가을 봉자 밭들봉자를 써서 상가하는 마음으로 밭들어 써놓으라. 글서자로 해석을 하셔서 자, 상가해서 밭들어 쓴 것이 바로 정력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정력이 대력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15일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는 11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크게는 상편은 15일언이요 하편은 11일언이라 15일언과 11일언을 갖다가 공자를 비롯한 성인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상가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정력이라는 글을 갖다가 쓰게 됐다. 그래서 이웅주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영동천심을이라는 하두를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정력이라는 정력 상편을 완성하고 정력 하편을 완성을 해가지고 정력이라는 책을 하늘의 뜻을 받들어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말미가 상제께서 임하셔가지고 상제의 뜻이 자, 직접 비춰지고 하늘의 덕화가 직접 비춰지게 되니까 자, 기쁘고 즐거웠고 그 기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방방이다. 바르고 방정했다. 그런 글들을 자, 을유년 개미월 을미일 28에 불초자 김항이 자, 상가하면서 받들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력의 내용적으로는 끝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끝이고 자, 11엄의 마지막이죠. 자, 그러고 이제 내용으로서는 이제 공부를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정력은 천천히 읽어가면서 또 같이 공부했던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논거들을 또 도상 도표들을 잘 살펴서 원문을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정력이라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선입관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어려움을 느껴서 그렇지 선입관에서 비춰진 것만큼 정력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산책하듯이 천천히 오르고 내리면
주변에 피어있는 들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정력의 향기도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읽으시고 또 복습하시고 또 거듭해서 읽으시면 전체가 잘 눈에 보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도낙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낙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삼역팔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식간원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후천절기인 24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력의 공부가 이제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낙서에 대해서 간편하게 조금 알고 있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역에서 보는 하도낙서의 뜻과 정역에서 보는 하도낙서의 뜻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선우천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과 정역에서 보는 하도낙서의 어떤 차이점을 살펴보고 하도낙서의 내용과 하도낙서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면 주역에서는 주역에서는 선천 후천으로 따진다면 이 주역에서는 선천은 하도가 선천입니다. 낙서가 후천입니다. 그래서 낙서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세계고 하도는 이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도 대립과 갈등의 그 의미도 대립과 갈등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과정이다. 이상적인 세계인 하도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변화의 과정이다. 그건 정역에서 보는 거나 주역에서 보는 거나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단지 지금 이건 현실의 세계고 이상의 세계인데 지금은 낙서의 세상입니다. 낙서의 세상인데 이상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상적 세계의 표본, 그것이 바로 하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선천은 낙서입니다. 선천은 낙서라 현실의 세계죠. 대립과 갈등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루어야 될 세상이 이상세계인 수로 말하면 십수의 세상인 하도로 변화에 가야 되겠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상생과 소통의 이상세계인 하도입니다. 상생과 소통이죠. 자, 그래서 주역과 정역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차이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도가 선천이고 정역에서는 낙서가 선천이며 주역에서는 낙서가 후천인데 정역에서는 하도가 후천이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낙서는 역생도성을 하니까 1에서 9까지 작용을 하고 하도는 도생역성을 하니까 10에서 1로 작용을 한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적인 건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주역에서는 선천이 하도고 정역에서는 선천이 바로 낙서라는 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고 여기에 내용적인 건 거의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 자, 성격을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저희들은 지금 정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역의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역의 관점에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세계의 어떤 그림이다. 이상적인 세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도고, 그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표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낙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해 가기 위한 그 과정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낙서고, 어디로 변화해 가느냐? 이상적 세계인 하도로 변화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세계의 어떤 그림, 이상적인 그림, 내용, 이걸 표상하고 있는 건 하도라는 겁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 표상하고 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과정의 이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도 낙서의 도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낙서에서 하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낙서가 선천이고 하도가 후천입니다. 낙서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변화의 과정의 이치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으며,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번 시간만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하도는 삼역팔캐도로 보면 문왕팔캐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도는 정역팔캐도와 같고 낙서는 문왕팔캐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서의 도상을 이렇게 보시면 1에서 9까지입니다. 구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낙서인데, 구수에서 십수를 지향하는 거죠. 이상적인 세계가 하도의 세상이고, 하도는 10까지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있는 게 하도라. 그래서 십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낙서고, 또 음양생장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 도상을 가만히 보시면 1하고 9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3하고 7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은 양끼리 보고 있고 음은 음끼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낳아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엄은 엄끼리 있고 양은 양끼리 있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도를 보시면은 1하고 6이 마주보고 있고 2하고 7이 마주보고 있고 3과 8이 마주보고 있고 4와 9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음양 합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저 하도의 중심수를 보시면 10과 5입니다. 10과 5인데, 자, 10이 5를 감싸고 있습니다. 10이 5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천도를 나타내고 5는 지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천도 속에 지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도가 지도를 갖다가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도가 지도를 갖다가 감싸고 있고, 그래서 하도의 중심수는 10과 5고 낙서의 중심수는 5다. 하도는 15종공 원리와 관계가 있고 낙서는 단호 기공 원리와 관계가 있다. 자, 5를 기공시키고 15를 종공시키면 나머지 수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는 15를 채로 하고 낙서는 5를 채로 해가지고, 자, 5가 사상작용의 근거가 되고 15가 저희들이 대력서 공부하면서 천지역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수 변화의 어떤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쳐다 마주보고 있는 건 낙서고,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도다. 그리고 낙서는 양이 5개고 음이 4개인데 하도는 음이 5개고 양도 5개라 정음정량의 세상이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억압과 대립이었었고 정음정량이라 평등한 세상이다. 단순히 그렇게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뜻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동학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낙서는 오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 2, 3, 4, 6, 7, 8, 9로 생성을 시키는 생성 위주의 원리고, 하도는 10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9, 8, 7, 6과 4, 3, 2, 1을 합득시키는, 자, 그래서 성도 위주의 원리다. 그래서 낙서는 생성원리 위주고 낳아서 자라는 원리 위주고, 하도는 성도 원리 위주다. 이제는 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낙서는 오한극을 중심으로 해서 1928 3746으로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하도는 1627 3849로 음과 양이, 음양이 합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낙서는 9까지만 있기 때문에 미래적 이상을 상징하는 신무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하도는 생수와 성수의 조화를 이루면서 1에서 10까지 중에 1에서 5는 생수고 6에서 10까지는 성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수와 성수가, 자, 음양 조화를 이루면서, 자, 사방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체의 상징인
5와 10을 위치로 해가지고 오행을 이루게 된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삼액팔캐도는 문왕팔캐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은 오행과 결부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도를 보시면 38목이지 않습니까? 38목이고 27화고 50토고 49금이고 16수입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오행을 이루고 있는데 목화토금수라 상극이 아니고 상생이죠. 상극이 따로 있고 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극을 극복해야 상생으로 갈 수 있고 상극 속에 상생이 있고 상생 속에 상극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8목 27화 50토 49금 16수 목화토금수를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서를 보시면 38목 49금이지 않습니까? 27화죠. 그리고 16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이 변해도 16수 자리와 38목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16수와 38목이 변하지 않고 49금과 27화가 자리를 바꾸게 된다. 그것이 금화교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우주 만물의 순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언급을 했듯이 49금과 27화 자리에 27과 49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2의 자리에 7이 오고 7의 자리에 2가 온다. 4의 자리에 9가 오고 9의 자리에 4가 와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후천을 결부시킨다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금화교역이 있어야 금화교역을 통해서만이 선천에서 후천을 갈 수가 있다. 선천을 극복하고 후천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화교역에 대한 얘기도 결부되어 있고, 두 번째로 하도는 상생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상생의 원리에 어떤 이치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낙서는 상극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상극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변화하게 된다.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거치고 상생으로 가고 상생 속에 상극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이 세 번째로는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서두에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의 어떤 그림을 나타내 표상하고 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이상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이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낙서에 의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환이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세계가 어디인가를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주 만물의 순환의 이치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다. 상극상생의 원리로 가지고 순환의 이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다.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순환의 이치를
선우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도낙서다. 대표적으로는 그런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낙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그냥 하도는 대립과 갈등의 세상을 표상하고 있고, 하도는 상생의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하도는 이상적인 세계의 어떤 그림이요, 낙서는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극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도라고 하는 것은 식과 오가 중심수인데, 오는 낙서의 중심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도는 낙서를 포용하고 있고 감싸고 있고, 십은 오수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낙서 안에, 하도 안에 낙서가 들어있고 천도 안에 지도가 들어있다. 그런데 천도가 공간으로 드러나면 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 중천근계에서 무수길이라, 그래서 십은 쓰지 않는 것이 길하다. 자, 그래서 이런 뜻 안에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낙서는 왜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되느냐? 생장의 과정에서 지금 하도낙서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낙서는 일이 홀수고 구도 홀수입니다. 홀수는 양이지 않습니까? 사는 음수고 육도 음수라, 음은 음을 바라보고 있고 양은 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성장의 과정에서는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마주보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립과 갈등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양의 짝을 찾아가지고 변화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서는 변화의 과정에 이치를 표상하고 있다. 십수의 세상인 하도의 세상으로 변화에 가기 위한 이치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상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내용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낙서의 중심수는 5고 하도의 중심수는 5와 10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를 사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수 5와 15를 빼면 38492716, 38274916으로 값은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아서 합이 40이 되는 거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원수, 대일원수는 300수고 일원수는 100입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의 총수 55와 낙서의 총수 45를 합친 것이 100입니다. 이것이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5를 갖다가 전공하고 5를 갖다가 기공시키면 남는 건 40, 40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 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상수라고 합니다. 사상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수가 다를 뿐입니다. 또 중심수도
오가 1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은 오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듭해서 설명 말씀 드려가지고 하도 낙서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는 오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 2, 3, 4는 생수죠. 6, 7, 8, 9는 성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의 원리 위주다. 하도는 9, 8, 7, 6은 성수고 4, 3, 2, 1은 생수인데 합덕이 되죠. 음과 양이 합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위주 원리다. 그렇게 외우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해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쉽게 이해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서는 사상의 생성 변화가 오한극을 중심으로 19, 28, 37, 46으로 드러나 있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도는 16, 27, 38, 49로 음과 양이 서로 마주봐 가지고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낙서는 성장 과정이라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하도는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도와 낙서 중에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과정의 이치를 표상하고 있다. 어디로 변화를 하느냐? 하도를 향해서 변화하고 십수의 세계를 향해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화교역을 통해서 어떤 순환의 원리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이 우주 변화의 어떤 원리가 어디로 귀착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구수에서 십수로 지향을 하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도낙서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삼역팔캐도와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복희팔캐도, 문항팔캐도, 정력팔캐도와 결부를 시키면 좀 더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정력책 제일 끝머리에 이 도상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개사편에서 하도낙서를 갖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개사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개론서고 개론서요 설명서죠. 주역의 개론서에서 본격적으로 주역 64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개사상하편을 먼저 읽어서 주역 64개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 안에서 개론서인 개사편에서 하도와 낙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력은 하도낙서에 대한 얘기를 언급은 계속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끝에 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데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15일원과 11일원을 공부하면서 하도낙서에 대한 얘기를 필요한 부분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 선우천 변화를 1년 농사에 비유를 했을 때 하도의 도상을 놓고 자, 38 목이고 27 화라. 자, 저기는 저 선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자, 사구건과 일육수는 가을과 겨울이라 후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은 생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가을과 겨울은 자, 수장의 원리다. 또는 다른 말로 거둘 염자를 써서 염장의 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설명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도낙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체계성을 가지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또 이해가 빨리 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차례 더 총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저 하도낙서를 갖다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11음에 대한 후반부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자, 상제께서 직접 임하셔가지고 자,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됐고 그 기쁘고 즐거움은 정정방방이다. 그래서 바르고 방정하다. 그래서 후천의 세상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걸 갖다가 자, 마무리를 하면서 일부 선생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상가 이 글을 써놓으라는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누이 말씀드린 하도낙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역8계도 중에서 복희8계도와 문왕8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복희8계도와 문왕8계도를 하도낙서와 연관을 시켜서 그 상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일음의 마지막과 하도낙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